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세력이 커지면 교만하게 마련이죠. 교만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개개인뿐 아니라 조직도 그런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인데요. 이때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조심성이 없어지고 존중심이 없어지는 거죠. 예의도 모르게 되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민주당이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집권당인데다가 국회의석 대부분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저마다 다 소두목이 돼가지고 소독재자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에 몇 가지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당의 조치랄까. 이게 보면요, 민주당이 얼마나 이 교만한 정당인가 알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이 사람은 국회의원 맞으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줘야 되겠지만 별로 그럴 마음이 없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말이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죠. 보니까 횡령도 했고 배임도 했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사기도 쳤고 또 준 사기도 치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당직 정지, 또 당원권 정지 이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게 징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김홍걸, 이상직 두 의원은 지금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를 했습니다. 왜 윤미향은 회부를 안 하느냐? 당의 말이 뭐냐? 아니, 윤미향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징계라고 해가지고 무슨 당직 정지시키고 당원권 정지시키는 그거 해봤자죠. 당 내에서 문제일 뿐이지. 특히 비례대표니까 당직 정지당한다, 당원권 정지당한다 해서 크게 불이익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최종 판단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마지막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되게 그게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앞으로 임기 다 채울걸요? 그때까지 같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홍걸, 이상직 두 사람은 이제 감찰단 조사에 회부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김홍걸 이 사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DJ의 삼남이죠. 그러면서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DJ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번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 당에 부담이 될 그런, 말하자면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뭐냐? 당초에 선거 전에 신고할 때는 48억 원 이렇게 신고했다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할 때는 67억 7천만 원, 7,10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했답니다. 한 9억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특히 부인이 가진 10억 원의 아파트 분양권 누락시켰다는 거. 또 집이 세 채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던 동교동 아버지 집, 그거하고 아파트 두 채하고 세 채였던 것을 한 채는 처분하고 두 채만 남았다 했는데 봤더니 한 채 처분했다는 것도 20대 아들한테 그것을 증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김홍걸 의원 이 사람 말이지, DJ 아들인 건 맞는데 DJ 아들이란 거 말고 의미 있게 무슨 일을 했느냐? 한 게 없잖아요. 무슨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월급을 받아본 적도 거의 없고, 물론 사업을 한 적도 없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실상 100억 원도 넘을 것이라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이해 못 하거든요. 뭘 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재산을 모았냐? 그러니까 이참 저참 보니까 민주당으로서 엄청스러운 짐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약 지적당하면 이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이래서 지금 가능하면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직 의원, 이 사람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거든요. 이스타항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605명이 정리해고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물으려니까 이상직 의원, 나는 그 관여한 바 없어. 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회사 안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만한 일이 뒤로 싹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딸이 등기이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도 슬그머니 그냥 사임해버렸답니다. 망하면 그쪽 당신들끼리 망하세요. 이런 식이지.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의 그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스타항공의 주식 39.6%를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인데, 그러니까 홀딩스 지주회사죠. 이 회사의 주식의 100%를 그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말이죠. 그냥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심지어 위장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 진작부터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 자꾸 뭐 이렇게 나중에 부채 문제도 생기고 법적 책임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일찌감치 아마 서로 서류상으로 이혼해가 있는 것 아니냐. 평소에는 보면 부부같이 산다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주 교묘한 그런 무슨 계산 같은 걸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특히 이제 이스타항공이 무너져 버렸을 경우에 거기에 오는 이 후폭풍을 민주당이 지기 싫다 이거죠. 털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로서는 자기 대선에 출마하는 게 지금 꿈 아닙니까? 거기 나가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들어오면서 이런 부담 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 나서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윤리감찰단 이걸 구성해가지고 출범시키고 처음 조사 1호로 김홍걸, 이상직을 그쪽으로 해부한 거죠. 근데 그럼 윤미향은 왜 못하느냐? 윤미향은 만약에 그 해가지고 조사를 시켜가지고 윤리성이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문 대통령 채통의 말씀이 아니게 되죠.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대표가 윤미향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끼고 4년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낙연의 결연한 의지가 이렇습니까? 그 당 윤리감찰단 이걸 말이죠. 당내의 공수처다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럼 앞으로 문 대통령이 주도할 그 공수처 앞으로 출범해봤자 뻔하죠.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하듯이 그냥 대통령 편의대로 봐줄 사람 봐주고 잡아넣을 사람 넣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이미지를 다 떨어뜨려 놓은 셈입니다. 괜히 이걸 당의 공수처 운운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 이야기인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똑똑하다면서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추미애 장관 불러놓고 그 아들 말이지 실력이 괜찮지요. 영국 유학도 했고 그러니까 면접으로 했으면 그 통역병 선발됐을 수도 있는데 추첨제 때문에 손해본 것 아닙니까? 피해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그렇게 물어주고 추미애 장관 우리 아들 능력이 있는데 장관 아들이라 해서 일부러 그 추첨제를 해서 떨어뜨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참 잘하는 일이죠.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제 앞을 못 가릴까 봐서 집권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저마다 나서서 그렇게 수호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27살이에요. 유학까지 갔다고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거 못 도와주고 보호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랍니까? 그럼 그 집에 가서 집사를 해야지. 그 집 돈 받고. 왜 국민 돈 받고 국회에서 이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방위로 지금 막겠다고 나서고 있죠. 예? 그런데 홍영표 의원 이 사람이 국방위원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기 말이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말이지 국회를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한기호 국민의힘 그쪽에 한기호 의원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 이 사람들 둘 다 예비역 중장들이에요. 별 3개.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옛날에 쿠데타 이렇게 했다면 박정희 5.16 때나 전두환 12.12 때나 이 사람들 그때는 하급
12.12 80년 그때는 하급장교였을 거예요. 그런데 쿠데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니까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이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두 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그건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도 아닌 해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 이 사람 어느 방송에 나가서 말이죠. 또 쿠데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냐? 그 국군 기무사에서 문건 사건이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기무사가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수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 예비역 중장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갔을 때 거기 가서 영장이 기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했습니다.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 수갑 채워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한없이 안겼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한 것 아닙니까? 이 짓까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어떤 뉘우침도 없이 말이죠. 거꾸로 쿠데타 세력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 홍익표 의원이 말한 데 따르면 그때 계엄령 문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무사가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또 추미애 장관을 저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죠. 대통령이 절대 안 놔주니까 안 놓으니까 대통령한테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는 또 총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지.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자기가 강단 있는 사람이라면 당의 의원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왜? 이미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랬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수사에 맡겨야지. 나중에 수사가 끝나서 혹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법원에 맡겨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법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느냐. 자제를 시켜야죠. 안 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도 친문한테는 거슬리면 안 되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말이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만만한 사람들, 털어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히 하듯이 하는데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그런데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또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찍으라면 찍는 거야. 그겁니까? 국민들을 제대로 봐야죠. 국민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국민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다가 정말 크게 한번 된통 당해야 정신을 차리죠. 교만도 한계가 있어야죠. 한없이 교만해가지고 저마다 말이죠. 예? 무슨 소두목 노릇하고 그래서 질서의 고삐 다 풀렸죠. 도덕성의 고삐 다 풀렸죠. 채통의 고삐 다 풀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권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민주당 여러분,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높다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